태국이랑 캄보디아의 국경 다툼이 전쟁으로 벌어졌습니다. 태국군이 F-16까지 출격을 시키면서 영토 점령까지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안 하겠다면서 휴전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이 중요한 정치 자금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없이 단순히 이런 강한 압박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관세로 협박을 하면 더 아쉬운 곳이 태국이거든요. 태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잠깐 멈추겠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터질 수도 있겠죠. 이거에 대한 관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뉴스에서는 이 국경에 있는 사원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나왔던 총 한방 세계대전으로 벌어졌던 것처럼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라 보거든요. 이 캄보디아 서북부가 원래 태국의 영토였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점령하게 되고 식민지로 이제 쓰게 되고 하면서 나중에 캄보디아에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 되었었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2008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까지도 등재가 돼요.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더 갈등이 됩니다. 결국은 소규모 교전이 몇 차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5월 사원에서 소동이 벌어지면서 소규모 교전이 촉발됐던 게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고요. 보다시피 이게 사원이 국경에 위치해 있는데 영토는 캄보디아 쪽에 있는데 또 이게 입구가 태국 쪽에 있어요. 지금 보면 절벽입니다. 캄보디아 쪽에서는 저렇게 왼쪽에 있는 도로로 올라와서 태국 국경을 넘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갈등이 되는 거죠. 서로서로에. 이게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이유로 태국이 계엄령을 내리고 전쟁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쌓인 감정이 터졌다. 서로 지도자 간의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보복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탁신 가문이랑 훈센 가문이 친하다라 나왔었는데 이 두 가문이 깨졌잖아요. 그럼 깨졌을 때 훈센 가문은 태국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요? 군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갈등이 활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쪽에서는 우연이 별로 없습니다. 기획이 더 많죠. 33년 동안 태국의 탁신 가문이랑 캄보디아 총리인 훈센 가문이 어떻게 우정이 유지될 수 있었는가, 서로 의형제를 맺고 탁신 가문이 군부 쿠데타로 망명해서 이제 나갔을 때 훈센 가문이 캄보디아 경제 고문으로 앉히는 등 서로 굉장히 친했었단 말이죠. 끈끈했었잖아요. 탁신 딸이었던 패통탄 총리가 태국 총리로 있으면서 훈센 의장과 삼촌, 조카로 불리는 사이일 정도라는 거는 신뢰할 수 있는 막역한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막역한 사이가 끝났느냐? 보통 그럴 때는 돈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교전을 계기로 태국 패통탕 총리가 훈센 의장한테 삼촌 이러면서 통화를 했어요. 자국 국경에 있는 장군을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좀 이해하세요 이러면서 낮추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훈센 의장이 이 통화 녹음을 지인 80명한테 돌립니다. 지인한테 돌린 걸까요? 퍼뜨려서 태국으로 그 소문이 넘어가라고 의도한 거죠. 33년 동안 믿었던 가문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통화들이었을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써먹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훈센 가문 입장에서는 태국의 탁신 가문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권에 침해를 했다. 돈에 침해를 줬기 때문에 우정은 끝났다.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 통화 내용에서 날려버릴 수 있을 만한 이 키워드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흘려가지고 실제로 지금 직무 정지를 시킨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태국 총리가 태국군을 모욕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는데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태국은 탁신 가문이랑 이제 군부가 이제 권력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서로 사이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위에 왕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 둘이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도 하고요. 둘 다 외교 라인이 조금 달라요. 탁신 가문이랑 훈센 가문은 같은 외교 라인을 가지고 있었죠. 친중 그리고 1대1로 이런 쪽으로 좀 더 있었고 정치적인 동맹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쟁을 하는 분야가 겹치지도 않았어요. 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 자체가 중립으로 살아남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중국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나름 중립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자본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중국 자본이 들어와도 완벽히 장악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반면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개발을 이제 시작하는 국가입니다. 영향력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태국과 이제 캄보디아는 겹치는 게 떨어진다. 그리고 태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지금 군부와 탁신계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지금 탁신계가 오랜만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게 군부입니다. 그럼 군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탁신을 날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장악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군부 쪽이 오히려 정권을 잡는 게 자신들에게 뭔가 유리한 무언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오랜 의리가 깨질 때 이유는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돈이냐? 권력은 이권을 가지고 있고 이권 싸움을 하면 이런 일이 표면적으로 나오고, 태국과 캄보디아에 투자하는 중국 자본
자본 1대1로만 계산하면은 둘의 이권 다툼이 나올 수가 없고, 저는 카지노라 보는 거죠. 중국은 카지노를 배척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또 카지노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아시아의 카지노 규모가 급성장을 하게 됐고요.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카지노는 이제 마카오 정도가 있고, 인근에 필리핀, 캄보디아가 크게 운영 중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불법이에요. 관광 규모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카지노를 하지 않습니다. 마약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옛날 국왕의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이유로 태국에서 카지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는 태국을 놀러 왔던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로 가서 도박을 하고 옵니다. 캄보디아의 시아누빌은 카지노의 성지고, 여기가 중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훈센 가문이 대형 리조트를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의 카지노가 훈센 가문의 정치 자금원이에요. 마카오의 카지노는 33개인데 캄보디아 카지노가 120개가 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숫자적으로. 그리고 여기 카지노들을 보면은 막상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장사가 안 되는데 카지노는 왜 이렇게 많을까 의심이 가죠. 캄보디아 카지노는 주로 태국 국경에 있습니다. 태국에서 많은 고객들이 넘어오죠. 중국 사람들도 많이 넘어오겠지만 이런 수요 가지고는 마카오 마닐라랑 경쟁이 안 됩니다.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개의 카지노가 가능하다는 이유는 여기가 돈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불법 온라인 도박 카지노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캄보디아 하면은 주식 리딩방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 보이스피싱 성지, 가상화폐 범죄, 이런 모든 범죄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캄보디아. 꼭 캄보디아만 몰려있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몰려있긴 합니다. 캄보디아도 이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소탕작전을 펼친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로 맞아떨어지는 수요 때문에 이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는 달러를 쓰는 국가입니다.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곳인 거죠. 자국 화폐도 있지만 달러가 자리 잡은 국가이기 때문에 돈을 들고 해외로 나갈 때 따로 환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돈 세탁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환전인데,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환전하면 당연히 기록이 잡히겠죠. 근데 여기는 그 돈을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인 거래소는 이제 고객 신원 확인이라서 KYC 절차가 없습니다. 익명으로 아무 이름이나 쳐서 코인 계좌 가질 수도 있고, 이거를 통해서 여기저기 이제 코인 거래소로 다시 송금도 할 수 있죠. 그런 이유로 이제 캄보디아는 돈 세탁의 성지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지의 사업가와 음지의 돈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겠죠. 양지의 사업들이 통계에 잡히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의 또 경제 활성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수익이 훈센 가문의 또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서로 공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태국이 바뀐 겁니다. 대마를 합법화하고 카지노 합법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탁신따리 총리가 돼서 이게 더 가속화가 되니까 세계 관광대국인 이제 태국이 카지노를 자체적으로 가지게 되면은 캄보디아로 갈 카지노 수요가 사라지는 거죠. 그동안 훈센 가문과 탁신 가문의 연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겹치지 않는 사업 구조였는데, 이제 가장 핵심 사업을 겹치게 되면서 탁신 가문도 이쪽에 욕심이 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갈등이 된 겁니다. 국경 인근에 리조트를 가지고 있고 카지노가 자금줄인 훈센 가문은 이걸 막아야 되겠죠. 통화 녹음을 퍼뜨려서 탁신 딸을 총리에서 내리고 지금 직무 정지가 돼 있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카지노 합법화를 무산시켜야지만 자신의 권력이 유지가 됩니다. 다시 선거를 하거나 이렇게 돼서 만약에 군부가 자리를 잡게 된다던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태국 군부 입장에서는 총리를 내리고 다시 권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정치적 불안정이 오히려 이들한테는 기회가 됐죠. 태국 군사력의 강함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전략을 선택하자. 그러니까 F-16을 출동시킨 이유도 약간 오버했다 싶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은 거죠. 조전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성과를 홍보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 분쟁에 개입을 시작합니다. 본인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미국과 척을 지면서 강행하면 오히려 본인들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보여주고 정권을 쥐는 게 더 우선이니까 아마 전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탁신 가문만 내려오는 거고 훈센 가문도 본인의 캄보디아 이권을 지킬 수 있고 태국 군부는 권력을 가져갈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중에 노벨 평화상 할 때 공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서로서로 윈윈을 보는 구조가 되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고, 돈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건에 있을 때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고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좋고 이 돈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시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슈였었던 태국 캄보디아 전쟁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